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.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진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톱니바퀴,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. 사실 이 미국 국채라는 게 거친 금융시장이라는 바다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치자, 동시에 폭풍우가 오기 전에 그 기압 변화를 가장 먼저 싹 감지해내는 엄청나게 예민한 기압계 역할을 하거든요. 자,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. 주식시장에 팍 꼬꾸라지거나 경제위기 뉴스가 막 쏟아질 때 우리 다들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.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. 야, 이거 진짜 영원히 안전한 거 맞아? 아주 만약에 내일 당장 미국 정부가 파산해버리면 내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? 투자자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죠.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거시경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딱 4가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모든 자산의 베이스라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, 둘째, 진짜 미국이 파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볼게요. 셋째로는 과거 그리스 사태와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, 마지막 넷째, 국채를 통해 실제 시장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포인트, 모든 자산의 베이스라인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리가 금융시장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제일 먼저 모든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점부터 알아야 합니다. 현대금융이론에서 미국 국채는요, 우리 금융 태양계의 중심, 말 그대로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. 이걸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위험이 좀 적네?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. 원금과 이자를 떼일 확률이 정확히 0에 수렴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재무적 약속인 거죠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. 그저 안전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이 국채가 주식시장의 운명을 쥐락펴락한다는 겁니다. 국채금리는 주식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쓰는 기본 할인율이 되거든요. 쉽게 말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의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. 게다가 경제가 좀 불안해지고 기업들이 이번엔 배당금 좀 줄여가겠다 싶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 확정된 이자를 주는 국채로 우르르 몰려갑니다. 국채가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막아주는 궁극의 방어막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죠. 네,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과연 미국 정부가 파산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걱정은 하면서도 대놓고 묻지 못했던 그 문제, 방안의 코끼리를 한번 직면해 볼게요. 천문학적인 빚을 주고 있는 미국, 진짜로 위태로울까요?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엄청난 상환 능력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막대한 과세 기반이에요. 여러분 매일 쓰시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같은 빅테크 독점 기업들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막대한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있잖아요. 만약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면 미국 정부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이 기업들의 넘쳐나는 현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달러 패권. 미국은 빚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직접 찍어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발권국이라는 사실, 이거 절대 무시 못하죠. 아니, 그럼 신용 리스크가 단 1%도 없다는 거야? 라고 물으신다면 유일한 리스크는 딱 하나 있습니다.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술적 디폴트예요.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늘리는 걸 두고 정치인들끼리 막 벼랑 끝전술을 펴다가 일시적으로 이자 지급이 밀릴 수는 있거든요. 하지만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진짜 지급불능 사태가 아니라요. 그냥 정치권의 총극이 만들어낸 해프닝에 가깝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. 바로 과거 그리스 사태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를 떠올리시면서 미국을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.
바로 기축통화와 화폐 주권입니다. 그리스는 유로화를 쓰긴 했지만 스스로 유로화를 찍어낼 수는 없었어요. 진정한 의미의 화폐 주권이 없었던 거죠. 반면에 미국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. 이 극명한 주권의 차이 때문에 과거 그리스의 부채 위기를 미국 경제에 그대로 가져다 대입하는 건 애초에 기초부터 엇나간 접근인 거죠.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그리스는 막대한 세금을 낼 혁신 기업도 없었고 스스로 돈을 찍어낼 힘도 없었죠. 하지만 미국은요,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말 그대로 쓸어 담는 혁신 기업들이 널려 있고 모든 원자재 거래의 기본 단위인 달러 그 자체를 통제합니다. 게다가 이 달러의 가치를 아주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치력까지 꽉 쥐고 있죠.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는 건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국채를 통해서 실제 시장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? 지금까지 국채라는 든든한 뼈대를 세우셨다면 이제 이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실전 응용편으로 넘어가야죠. 채권 시장은요, 복잡한 주식 시장을 꿰뚫어보게 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투자 나침반입니다.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진짜 큰 손들이 투자 결정할 때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일드 갭이에요. 위험 자산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완전히 안전한 무위험 자산인 국채 금리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데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할 때 치르는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척도가 됩니다.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. 만약 원금 손실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5% 수익을 기대하고 엔비디아 지식을 사시겠습니까? 아니면 미국 정부가 야, 내가 4.5% 수익 확실하게 보장해줄게 하는 안전한 국채를 사시겠습니까? 불과 0.5% 차이잖아요. 이 0.5% 때문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그 소중한 돈을 잃을지도 모르는 리스크에 던지시겠어요? 이게 바로 모든 투자자가 매일같이 겪는 딜레마고 머릿속에만 있던 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확 피부로 와닿는 순간인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. 만약 국가가 보장하는 국채 금리가 와, 이거 꽤 괜찮은데? 싶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올라가면요. 굳이 원금을 날릴지도 모르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. 국채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 자산에 몰려있던 그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국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, 그 거대한 수급의 방향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. 그럼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?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이 솟아 올라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더 오래 빌려주면 떼일 리스크도 커지니까 이자를 더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. 굉장히 기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. 그럼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왜 그렇게 무서운 신호냐?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. 금리 역전은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경제에 대해 내린 결론, 즉 시장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아주 날카로운 경고장입니다.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높아진다는 건 시장이 조만간 경제가 확 꺾일 거야 라고 18건 경고등을 마구 켜대는 거랑 똑같아요. 처음에 말씀드린 기압계 비유 기억나시죠? 거대한 금융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직전에 대기압이 뚝 떨어지면서 느껴지는 그 서늘함, 그 폭풍 전야의 순간과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나눴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미국 국채는 단순한 금융 상품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최후의 담보물이자 동시에 다가올 금융 폭풍우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아주 정밀한 기압계입니다.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. 이 국채라는 아주 단단한 기준점을 가지고 자산들의 진짜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. 그게 바로 이 복잡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진짜 첫걸음입니다. 오늘 우리는 단순히 채권이라는 게 뭔지 배운 게 아니에요.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여러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도구를 하나 얻으신 겁니다. 자, 이제 다가올 폭풍우를 감지하는 이 강력한 기압계를 손에 쥐셨으니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나침반은 어느 방향으로 맞추시겠습니까?